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문법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이제 또 조금 갈팡질팡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력을 어떻게 쌓을 건가 얘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걸 많이 시작을 하시죠. 근데 연습 문제 풀이 좀 하다 보면은 뭔가를 실제로 이제 만들고 싶다, 혹은 뭐 회사에 가서 실무를 맡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 좀 복잡한 시스템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뭔가,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게 뭔가를 적으셔야 돼요.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원자폭탄, 그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만드는 일에도 참여를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딱 세 줄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문제를 적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열심히 생각을 한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해답을 적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두 번째 단계, 아주 열심히 생각한다,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에서 그 write down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머릿속에서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던 걸 이제 글로 적는 과정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오른 직후에 그걸 딱 잡아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적은 것처럼 정리하는 그 능력이 생겨요. 습관이 생깁니다. 근데 일단 초보 때는 진짜 글로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구현해야 되는 게 뭔가, 뭐 내가 이제 혼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그 애매한 형태를 구체화시켜서 정확하게 뭐뭐뭐를 만들고 싶은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 연필로 이렇게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손으로 적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그때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적기보다는 메모장 같은데 이렇게 적었다 지웠다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해요. 근데 일단은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혹은 말이 아니라 문장, 글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할 때는 보면 항상 옆에 메모장을 이렇게 열어놓고 해요. 열어놓고 정리하고 뭐하고 정리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외부 기억 장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물론 아주 작고 간단하고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전부 메모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어려운 문제, 남들이 못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파인만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은 천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한 가지가 있고, 그 IT 산업 그 프로그래밍 기술이 지금처럼 아주 발달하기 전의 학문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사실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의 속도가 손으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는 속도보다 이렇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으로 적다 보면은 생각의 흐름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딱딱딱딱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정신력이 좀 강하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메모를 하는 것도 타이핑을 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으로 적는 시대하고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게 사실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하셔야 되는 건요, 내가 처음 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마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15분에 5분씩 한 번씩 쉬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법을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그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또 다른 도구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뿐이에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을 스스로 하나 더 고용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기법들은 핵심이 뭐냐면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 프로젝트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렁이 게임을 만든다, 아니면 뭐 테트리스를 만든다,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뭐 우버 같은 시스템을 내가 구현을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렇게 무한히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스크롤 창을 만든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 이런 단계를 착착착착 거쳐가면 이게 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딱 찾는 거예요. 정말 쉽고 간단하고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옛날에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서 뭐 농담이 있었어요.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정말 황당하죠. 정말 황당한데 문제하고는 부합하잖아요. 얼라인이 되는 거죠.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표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니까, 코끼리를 열고 그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코끼리를 닫는다라는 자체가 목표에는 일단 부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끼리를 넣으려고 하면은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훨씬 크니까 안 들어가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일단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거죠. 냉장고 문을 냉장고 문 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냉장고 문을 일단 열고 안을 보면은, 코끼리가 들어가겠네 안 들어가겠네, 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넣으면 되고요, 안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코끼리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이렇게 하나하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사실 전체 흐름을 모두 다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단계가 어떻게 가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다 꿰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우버를 설계할 때는 뭐 어떤 서버가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같이 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강의를 공부하셔가지고 대강 이렇구나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제 좀 더 열정적이신 분들은 직접 유사한 시스템을 이렇게 구현하면서 공부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전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구조를 보는 그 눈이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구조들을 다 꿰고 있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실 텐데, 처음에 몇 번은 사실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대략이라도 이게 될 것 같은 단계들을 한 번씩 짝짝짝짝짝짝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거 아니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뭔지 적는다,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가 됐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 단계, 그러니까 그 파인만 기법에서는 정말 세 단계거든요. 하나, 둘, 셋인데 그 두 번째 단계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죠. 아주 잘게 쪼개는데 처음부터 착착착착 쪼개는 게 아니고, 큰 덩어리가 있을 때 뭐 대강 크게 이 정도 돼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쪼개면 또 이렇게 되겠네, 그걸 또 쪼개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설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작은 프로그래밍 문제만 이렇게 풀도록 연습을 하시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별표를 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출력해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삼각형 모양으로 출력해라, 이런 것부터 하다가 이제 좀 더 기능이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구현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당황스럽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큰 시스템을 보고 이것들을 잘게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을 하시다 보면은 속도가 붙어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몰입해서 더 이상 그런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끝날 때까지 이걸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몇 번은 반복을 해보고 경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몰입을 하게 되면요, 그 뒷단계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 한두 단계는 내가 이거 하고 하기 싫다, 좀 쉬자, 그 다음에 쉬면서 뭐 약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영감이 떠오르면 또 다시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나중에 몰입해서 완성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내가 하려는 게 뭔지를 정의하는 건데, 학생 때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 누가 이제 이거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위주로 커온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뭘 할지에 대해서 제약을 두기보다는 사실 내재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훨씬 권장을 합니다. 거기서 약간 하드웨어 문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동원이 돼요.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굉장히 사기가 높고요. 근데 단점은 굉장히 모호하게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적는 거, 글로 적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적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것들로 쪼개서 정리를 하시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애매하다, 너무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뭐 당장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뭐 포문을 뭐 이렇게 구현을 해본다라든지, 여기에는 조건문을 걸어서 어떻게 해갖고 어떤 기능하는 걸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 경우를 모두 다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수도 있고 등등해서 이제 정신이 그 집중을 잃게 돼요.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하실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호성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이 문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요즘에는 온라인 컴파일러로 뭐 순식간에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방법으로 간단한 모호성을 제거를 하셔서 그 가능성, 그 다음에 확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있는 확률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호성을 줄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뭐 밖에 놀러 나갈까 말까, 운동할까 말까, 공부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딱딱딱딱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호성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 단계로 딱딱딱 나눠 가다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그 모호성을 제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모르겠다, 뭐 내가 여기까지 해보지 않고서는 그 다음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다시 거기까지 일단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할 땐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경력자와 초보의 차이는 사실은 거기서 나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IT 시스템 중에서 정말 새로운 거는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존재하는 기술의 조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자들은 이게 대강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에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건 뭐 대강 어떻게 하면 얼마나 시간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 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뭐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 능력, 속도, 뭐 구현 속도, 뭐 그다음에 뭐 또 코드의 품질, 이런 거는요, 사실은 뭐 정말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을 들이면 좋아져요, 보통.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내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되겠죠. 생산성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일단 그 하던 얘기 또 마저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전체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 계획이 정말 허무맹랑하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기능이 많고 거창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쪼개세요. 막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어떤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쪼개놓고 각 단위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 내가 만들어 보기 이런 거면 못할 리는 없잖아요. 반드시 그걸 만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그때는 나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니까 내 방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쪼개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의지가 강하게 시작을 하시지만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럴 때 이게 게을러지고 머리에 이제 들어있던 포도당이 이제 많이 소모가 됐으니까 이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럴 때가 될 텐데, 그럴 때 잠깐 쉬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정말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을 아주 잘게 쪼개서 그걸 시작을 하면은 일단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문법 공부 끝난 후에 실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체 구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쪼개서 모듈별로 만들고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면 된다. 이 정도로 짧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자잘한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시간,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든지 하실 수가 있으려면은 이제 현명하게 일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재미 붙으면 정말 밤새서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지쳤다라고 느끼시는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쯤은 지쳐보는 것도 괜찮겠죠. 내 한계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내가 주말에 이 밤늦게까지 내가 이거 마감 지키려고 이 논문 마감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세상이 또 많이 변했고요. 또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만들고 싶은 거 구현할 수 있는 거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 이제 전반적인 틀을 좀 잘 갖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 연초 계획도 좀 잘 세우시고, 또 지난해 한 해 아마 작년 연초에도 제가 똑같은 영상 한번 찍었을 거예요. 이게 새해 계획을 잘 세우자, 그다음에 작년에 뭐 했는지 이렇게 잘 한번 돌이켜 보자, 그런 영상 하나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이제 뭐 하셨는지, 2020년이 참 모두에게 힘든 해였지만 다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 계획도 잘 세워 보시고, 다들 활기차게 열심히 살아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